67년의 인생. 단 3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6억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은 절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미덕 채널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도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제 인생 최대의 실수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일찍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우며 30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독립해서 해외와 지방에서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제 삶에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시장 안에서 꽤 규모 있는 야채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장님의 모습이 참 단정하고 점잖아 보였어요. 시장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님이라고 불렀죠. 아이고, 김 사장님. 이 시장은 처음이라 두루두루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첫 인사가 그렇게 정중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이웃상인이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제게 인사를 건네고 가끔 맛있는 과일이나 싱싱한 채소를 들고 와서는 이거 오늘 들어온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하며 건네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의 배려심 깊은 성격에 매료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다 보니 이야기도 자연스레 많아졌고 퇴근길에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는 날도 늘어났죠. 김 사장님,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남산에 단풍 구경 한번 가시겠습니까? 그날은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치 20살 처녀처럼요. 그렇게 우리의 데이트가 시작됐습니다.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근교 드라이브도 다녔죠. 박 사장님은 항상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준비해 오셨어요. 알고 보니 요리도 꽤 하시더라고요. 이제 혼자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그의 청혼에 저는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각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본의 끝에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갈 잔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걸까요? 다음 이야기는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느 날 퇴근길, 제가 건넨 말에 박 사장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실은 좀 고민이 있어서요. 박 사장님은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미국에 있는 딸아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큰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암이래요. 수술비가 만만치 않다는데 미국은 의료보험도 없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처음엔 2천만 원이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제가 강권해서 드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 추가 검사비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3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는 결국 제 가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매번 신중하게 거절하셨고 제가 억지로 드린 것처럼 보였죠. 당신 딸이 제 딸이에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어느 날은 박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제 인생의 천사예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런데 그날이 박 사장님을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한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잠시 와주시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몰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짜여진 각본에 속아 넘어갔는지를. 박한수 씨는 지난 5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전국의 여성 피해자들에게서 수십억을 가로챈 전과 구범입니다. 경찰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야채 가게요? 아, 그건 그저 미끼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 위한.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가게에 직원도 없이 혼자 일하셨는지, 왜 늘 현금 거래만 고집하셨는지, 과연 박 사장은 어떻게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서 비슷한 수법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제 앞에 두툼한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최근 3년간 황혼 로맨스 사기 피해 금액이 무려 300억이 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우웅거렸어요. 경찰이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사장, 아니 박한수라는 사기꾼의 전과 기록이었죠. 그의 진짜 이름조차 가짜였다는 게 더 큰 충격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야채 가게도 모두 가짜였어요. 월세 계약만 해놓고 34개월 장사하는 척 하다가 사라지죠. 경찰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그동안 제가 본 모든 것이 연극이었다니. 가게 직원이 없었던 것도, 현금 거래만 고집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네요. 제 중얼거림에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서울에서만 23명의 피해자가 있었어요. 대부분 식당이나 가게를 하시는 여성분들이었죠. 그제서야 떠올랐습니다. 박 사장이 처음 제게 말을 걸었을 때 제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분명 제 일과와 수입까지 모두 파악하고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잘 알아보는 걸까요? 제가 물었더니 경찰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준비합니다. 시장 상인들의 개인정보부터 시작해서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소유 현황까지. 타겟을 정하면 최소 23개월은 미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죠.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그가 우연히 건넨 것 같았던 말들, 계획된 듯 보이지 않았던 만남들, 모든 게 각본이었다니. 특히 자녀분들이 멀리 계시는 분들을 노립니다. 해외나 지방에 자녀가 있으시면 접근하기가 더 쉽거든요. 맞았어요. 큰아들은 미국에, 작은아들은 부산에. 제가 완벽한 표적이었네요. 가족 이야기로 신뢰를 쌓고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건 이들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기적입니다. 순간 가슴이 찌르르했어요. 박 사장이 그토록 자주 했던 말들이었거든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들의 달콤한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을까요? 박한수라는 사람, 실은 조직폭력배 출신이었습니다. 경찰의 다음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는 교도소에서 만난 사기꾼들과 함께 이른바 황혼 로맨스 사기단을 결성했죠. 그들은 심리학까지 공부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보여준 CCTV 영상들. 그동안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첫 만남부터가 완벽한 각본이었더군요. 보세요.
이 영상에서 박한수는 일부러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넘어지는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분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시게 되죠. 정말 그랬어요. 저도 그날 박 사장님이 넘어지시는 걸 보고 달려가 도와드렸었죠.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처음에는 절대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최소 3개월은 신뢰관계를 쌓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족의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내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속았는지 실감이 났거든요. 특히 이 사람들은 피해자의 통장 잔고까지 미리 파악합니다. 절대 한 번에 큰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죠. 맞았어요. 처음엔 2천만 원, 그 다음엔 3천만 원. 마지막엔 제 전 재산을 건네줄 때까지.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범죄가 신고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분들이 너무 부끄러워 하시거든요. 경찰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 사실을 숨기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끄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하는. 그날 경찰서를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제 이야기를 꼭 알려야겠다고. 저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김 사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피해 사례가 알려질수록 새로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궁금해졌어요. 과연 진짜 사랑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이런 사기꾼들의 접근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사장님, 혹시 박한수가 건네준 명함이나 서류 같은 거 갖고 계신가요? 경찰의 질문에 저는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아, 이상하네요.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한 번도 명함을 준 적이 없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동거까지 했는데 그의 신분증도 통장도 어떤 개인 서류도 본 적이 없었죠. 그게 바로 이들의 수법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진짜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요. 심지어 피해자와 동거할 때도 최소한의 짐만 가지고 들어가죠. 경찰은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려줬어요. 박한수는 같은 시기에 다른 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또 다른 여성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그가 가끔 출장을 간다며 이틀씩 집을 비웠던 게 생각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보통 34명의 피해자를 동시에 관리합니다. 마치 투자 포트폴리오처럼요. 경찰의 설명을 들으면서 화가 치밀었어요. 제 진심 어린 사랑이 그저 투자 대상이었다니. 특히 요즘은 더 교묘해졌어요. SNS로 피해자의 일상을 미리 파악하고 취미나 관심사까지 철저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박 사장이 제가 좋아하는 산책로를 알고 있었던 것도,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 종류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도. 김 사장님,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박한수의 딸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은커녕 한국에도 없죠.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토록 걱정하고 치료비를 보태준 그의 딸은 처음부터 없었다니. 이런 사기꾼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핑계가 바로 자녀의 병원비예요. 특히 해외에 있는 자녀라고 하면 확인하기도 어렵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럼 혹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면 급할 게 없잖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황혼 로맨스 사기를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제가 직접 겪은 회복의 과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그런데 이런 사기를 당한 분들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제 질문에 경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으세요. 심지어 자책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경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은 달라요. 이렇게 용기 내서 신고도 하시고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경찰서를 나오면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우리 가게 앞에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 옆 가게 주인님이 다가오셨죠. 아이고, 김 사장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다 알고는 있었는데 먼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워서. 순간 울컥했어요. 그동안 저 혼자 끌어안고 있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저기, 사장님, 우리 가게 일손이 좀 모자란데 혹시 시간 되실 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분의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렇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도 다시 열었고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죠. 어머, 김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이 식당 없으면 우리 점심은 어떻게 해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됐어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도 부산에 있는 작은아들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죠.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아들들은 제가 사기당한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전 거절했어요. 이건 엄마가 해결할 거야. 너희는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 돼.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어떻게 다시 발견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이런 사기당하신 분들의 모임 같은 건 없을까요? 제가 경찰에게 물었더니 뜻밖의 답이 돌아왔어요. 실은 피해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도 하고 정보도 나누시고. 그렇게 해서 저는 황혼지킴이 모임을 알게 됐어요. 처음 모임에 나갔을 때가 기억나네요. 저는 5억을 날렸어요. 전 집문서까지 넘겨줬답니다. 저는 퇴직금을 모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분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모두들 밝은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사랑을 믿었을 뿐이잖아요. 한 회원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모임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치유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했죠. 우리가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분들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이런 사기범들은 주로 카페나 문화센터에서 피해자를 물색한다는 거였죠. 그들은 우리의 일상을 노립니다. 취미 모임, 등산 동호회, 심지어 교회나 절까지. 한 회원분이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사기꾼들은 우리가 외로워 보이는 순간만 기다립니다. 식사할 때 혼자 있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오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로를 지켜주기로 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꼭 모임 회원들과 상의하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알게 된 황혼 로맨스 사기 예방법과 진정한 사랑을 찾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제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그날 저는 황혼지킴이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엄마, 요즘 유튜브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제 부끄러운 경험을 공개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임 회원분들이 적극 추천하셨죠. 김 사장님처럼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이 필요해요. 네, 꼭 해보세요. 우리가 다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이 채널입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어머니, 영상 보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제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시청자분의 사연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어머니 영상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답니다. 이제는 제가 상담해드리는 입장이 됐어요. 혹시 새로 만난 분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진 않나요? 개인적인 서류나 신분증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제 조언 덕분에 위험한 상황을 피했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이제는 제가 당한 사기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이걸 통해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인생 이막 이야기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마무리하며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이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는 제가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매주 수십 통의 상담 메일을 받고 있거든요.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구별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신분증과 주소지를 확실히 확인하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걸 숨길 이유가 없죠. 둘째, 자녀나 친척들에게 꼭 알리세요.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셋째,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특히 해외에 있는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빨간불입니다. 문득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되네요. 제 유튜브 채널이 10만 구독자를 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이제는 전국에서 모시는 유튜브 스타 되셨네요. 아들의 농담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찡했어요. 황혼지킴이 모임은 이제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고 보듬어주는 이웃들이 있어요.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진실된 것인지 천천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할 뿐이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나이대의 분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황혼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따뜻한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